자, 이번에는 경제 지문. 이게 20년에 나온 지문인데 이게 되게 시사성이 있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업들.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기업은 뭐 구글?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업들이 각국에서 수익을 창출하죠. 각국에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들이 각 나라에서 수익을 얻은 만큼 세금을 내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된다. 세금의 대원칙이 있어. 세금의 대원칙. 세금의 대원칙은 수익이 생기면 그냥 세금을 내는 거잖아.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올해에 EBS에 있는 지문 중에 내가 하려고 했다가 못 했는데 뭐였냐면 유류분에 대한 얘기 있죠. 상속과 유류. 오케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100억을 가지고 있어. 그럼 생각난 김에 살짝 해줄까? 자, 아버지가 100억을 가지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이 100억을 나한테 상속을 해주게 되지. 그렇지? 그럼 내가 100억을 상속을 받고 난 다음에 그 100억에 대한 수익이 생긴 거야. 어떤 식이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든 누가 지나가는데 아이고 자네 얼굴이 마음에 드네 내가. 근데 한 100억 주겠네. 아이고 땡큐네요. 그럼 받으면 뭐야? 무조건 생겼잖아.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세금을 내야 돼. 무슨 말이겠어? 이게 세금의 대원칙이야. 수익이 있는 곳에 소유가 생기는 곳엔 무조건 세금이 따라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상속이란 즉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안 좋은 얘기지만 그렇게 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걸 그 자식이 직계 비속. 비와 존 알지? 비와 존. 존비 그래. 존비. 존비. 존이란 건 뭐야? 높은 존재. 오케이? 존대할 사람. 그래서 비는 뭐야? 낮은 존재. 그래서 직계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띵띵 내려온 피를 유전자를 이어받은 그 밑으로 내려온 사람이 직계 비속이고 그 다음 위쪽이 직계 존속인 거야.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사회면에 존속살인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누가 누구 죽였다는 거야? 자식이 아버지를, 손자가 할아버지를. 무슨 말이겠어? 이런 살인을 존속살인이라고 해요. 얘들이 안 좋네요. 자, 그냥 비속과 존속이란 건 그런 거야. 오케이. 그럼 제일 상속을 받을 1순위자가 누군 거야? 자식들, 비속이야.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존속, 아버지, 어머니. 무슨 말이겠지? 내가 탱 사망하면 내 자식이 받아. 아이고 근데 내 자식이 없어. 그럼 누가 받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받아. 내 재산을. 근데 여기에 강력한 자가 있었으니 누구야? 내 마누라야. 내 부인이 최고 수혜자야. 무슨 말이겠지?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 하나 있고 아내가 있으면 1순위가 내 아들과 아내가 되는 거고 아내는 또한 아들이 받는 것의 50%를 더 받아. 무슨 말이겠지? 그건 왜냐면 내가 가고 나면 그 자식을 누가 또 키워야 되는 거야. 내 아내가 키워야 되니까 아내가 제일 많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죠? 그게 상속이에요. 근데 유류분이라는 건 뭐냐면 자, 법은 항상 뭐라 해서 건건이라 그랬지. 뭐 하나를 정리한 다음에 다음 걸 정리해 줘야 된다 그랬어. 유류분이라는 건 뭐냐면 자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가 사망했어. 안타깝게. 그래서 내가 꼬꼬맹이 딸내미를 키우고 있었어. 그러던 중에 옆집에 있는 여자랑 내가 사랑에 빠졌네. 오케이? 그래가지고 막 아우 사랑해요. 우리 결혼해요. 결혼을 할 수가 없고요.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덜커덕 암이 걸렸네. 얘가 다 안 좋아 이건. 어차피 얘가 다 안 좋을 수밖에 없어. 암에 덜커덕 걸렸네. 근데 암에 걸리면서 내가 이 여친한테 그동안 당신이 물심양면으로 날 좋아줬으니까 내 재산 중에 일부를 주겠소. 그걸 뭐라 그래 우리가? 증여라고 하지. 증여. 오케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100억 중에 70억을 이 여자에게 증여를 해줘버렸어요. 오케이. 근데 우리 꼬꼬맹이 딸이 있었잖아. 무슨 말이겠소? 이래소. 70억 말고 100억을 다 줬다.
100억을 다 줬다. 그 우리 꼬꼬맹이 딸 어떡해? 돈이 없잖아. 물려받은 게 없잖아. 그럼 얘 지금 애기인데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법적으로 뭘 정한 거야? 내가 증여한 돈을 무엇으로써 유류분으로 확보해 주는 거야. 유류분으로.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러면 얘는 내 재산에서 받을 수 있는 원래가 100억이었잖아. 원래가 우리 딸이 내 재산에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은 100억이었는데 그 100억 중에서 100억을 받아야 되는데 그 100억 중에서 100억이 날아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은 빵원이잖아. 그럼 얘가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원래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책정을 해두는 거야. 이해돼수? 그럼 50억이지. 이해됐냐? 그럼 우리 딸내미는 어떻게 해야 돼? 옆집 아줌마 찾아가야 돼. 무슨 말이야? 아줌마! 왜? 내놔요.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100억 줬죠? 어떻게 알았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놔요. 내가 너한테 얼마를 줘야 되는 건데 얼마를 줘야 돼? 얼마를 줘야 돼? 2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그치? 상속분의 2분의 1이니까 50억을 주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러면 아버지가 증여한 100억이라는 게 없었다면 100억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아버지가 옆집 아줌마한테 100억을 주는 바람에 나는, 애기는 얼마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야? 50억을 받게 됐다는 거야. 그것도 유류분이라는 걸 법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받을 수 있게 된 금액인 거예요. 내 말 이해됐지? 그럼 그런 유류분을 왜 정해놨냐면 이렇게 아버지가 정신없어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 다 퍼주면 이 꼬맹이 딸내미 어떻게 살아?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다 걷어와야 돼. 응? 동네 아줌마들 다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 줬죠? 얼마 줬죠? 해가지고 다 챙겨서 2분의 1을 채울 수 있게 해준 게 바로 유류분인 거예요. 내 말 다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제일 먼저 건건이 상황별로 상황마다 이게 법의 주된 특징이기 때문에 뭘 먼저 한다? 상속을 결정한다. 얘가 상속분이 얼마인지를 먼저 결정하는 거야. 무슨 말이겠지? 순위가 어떻게 되고 상속분이 얼마인가. 근데 딸내미 하나만 하면 얘가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으니까 물론 애기기 때문에 얘가 바로 받지 못하고 이걸 대신해 줄 사람이 존재해야 하겠지만 그냥 바로 받는다고 치고 모든 증여한 돈 다 포함해서 아버지가 물려줄 수 있었던 돈이 얼마인지를 재산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그리고 그 중에 2분의 1만큼을 이 녀석에게 주는 거예요. 확보해 주는 거야. 보존해 주는 거야. 내 말 다 이해됐냐? 이해됐지? 그러니까 유류분이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상속이 원래 100억인데 2분의 1을 더 줘야 되네? 그러면 150억이네? 아버지께 원래 100억인데 어떻게 50억 어디서 챙겨주고 정부에서 챙겨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상속을 정한다면 그 상속에서 2분의 1을 더 주는 게 아니라 2분의 1은 확보해 준다라는 뜻이야. 내 말 이해됐지? 그러면 70억을 줬다고 치자 이번에는. 그치? 70억을 줬어. 그래도 계산은 똑같지. 70억을 주나 100억을 주나 20억을 주나 이 딸내미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은 원래 100억이었어. 그것의 2분의 1은 50억이면 틀림이 없어. 이해되지? 그러니까 아주머니한테 만약에 70억이면 30억밖에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잖아. 그렇지? 그럼 20억 내놔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법을 잘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친에게 아유 나 암이야. 갈 것 같아. 내 재산을 좀 줄게. 오빠 얼마나 있는데 100억. 오 대박. 나 다 주는 거야? 아니 반만 줄게. 왜 나한테 반만 주는 거야? 그럼 뭐라 그런 거야? 어차피 내가 더 주면 우리 딸하고 법정 싸움해야 돼 미련아. 이러고 사망하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럼 50억을 딱 주면 뭐야? 깔끔하게 왜 50억밖에 없어요? 하지만 네 아버지가 옆집 아줌마한테 줬다. 그 50억 그럼 찾아올 거예요. 안 된다. 유류분은 딱 반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개념 다 잡았지? 개념 다 잡았지? 그 지문이 요번에 EBS 수능 특강에 있었다. 그래서 잠깐 설명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아도 상속분이 생기면 돈이 생기면 뭔가 생기면 세금을 내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외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뭔가 돈을 벌어? 그럼 뭘 해야 돼? 세금을 내야지.
근데 이것들이 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낸다는 거야.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유행하면 되게 열심히 하잖아. 지금 선생님 동영상 찍어도 어디다 올려? 유튜브에다 올린단 말이야. 보는 사람은 없어도. 무슨 말 하겠어? 응. 왜냐면 내가 책에다가 이렇게 하기로 출판사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계속 올려놓고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이겠지? 이해됐지?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속성이 뭐냐면 뭔가 유행하고 잘 되고 이런 게 있으면 엄청나게 막 불티나게 뭔가를 한단 말이야. 열심히 한다고. 그렇지. 그래서 유튜브에서 뭔가 영상을 만들어서 수익을 올리거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인구 비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을걸? 그렇지. 심지어는 뭐야? 아예 회사가 생기잖아. 회사가 생겨가지고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하는 회사가 생겨가지고 여러 해 보다가 얘는 구독자가 많진 않지만 이거 이렇게 손좀 보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회사에서 오는 거야. 우리가 매니저를 해줄 테니까 이렇게 와서 찍고 편집도 해주고 한번 해보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기업형이 돼버리는 그런 나라라고 우리나라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수익들이 굉장히 큰 거지 걔네들이. 근데 세금을 안 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싱가포르에 아시아에 총괄하는 회사는 싱가포르에 있다는 거지. 구글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싱가포르에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니들한테 내가 왜 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우리 입장에서 뭐야? 야, 싱가포르 애들이 벌어주는 게 많아? 우리가 벌어주는 게 많아? 우리가 훨씬 많잖아. 이 새끼들. 이렇게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업종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에 대하여 지금 이슈화되어 있는 상태다. 어떻게 하면 이 녀석들을 정당하게 세금을 빼앗아 올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에는 조금 더 다른 내용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단락. 특허권은 발명에 특허권? 아하, 새로운 정보다. 특허라는 말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야, 이거 특허 낼까? 야, 누가 특허를 가지고 돈을 벌었대? 뭐 이런 얘기들 주변에서 들어봤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 특허를 내는데 그 특허를 내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 직업적으로다가 변리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고소득자야. 그렇지. 변리사 시험을 보는 것은 봐서 합격하기란 쉽지가 않으며 합격해서 이 업무를 보게 되면 수입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직종 중에 하나가 바로 변리사예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변리사도 본 적이 있고 뭐 그랬을 거야. 근데 특허권.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특허를 출원한다라는 얘기는 나 이거 특허 주세요 해가지고 가서 부탁하는 거야. 그러면 담당 관청, 특허청이지? 특허청에서 너의 특허에 대해서 특허 출원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해. 심사를 하다가 야 이거 특허 줄만한데 하면 뭐가 되는 거야? 특허를 획득하게 되는 거죠. 출원, 심사, 획득의 과정을 거쳐서 특허를 갖게 되면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일정 기간이라는 건 뭐야? 특허를 가진 것을 죽을 때까지,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특허가 풀려서 그 특허의 내용을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특허권에 대하여 우리가 특허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얻은 정보들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발명이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 발명에 대하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관청의 심사를 받는다. 관청의 심사를 받는다. 심사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만 보장이 된다. 기간 동안만 보장이 된다. 정도. 내가 새롭게 얻은 정보들만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알겠죠? 난 이거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싸그리 날려버리는 거지. 특허권에 대한 이야기군. 그거만 정리하셔도 되고요. 한편 영업비밀은 데칼코마니네. 됐지? 이것에 비하여 영업비밀이란 것도 있다. 그 영업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 정보 등으로 얘는 발명에 대한 거라면 얘는 방법이나 혹은 정보들이죠. 자, 데칼코마니 지문을 읽는 우리의 법칙은 뭐예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발명에 대해서 권리를 준다. 방법이나 정보에 대해서 권리를 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얘는 뭐야? 심사 과정, 그치? 출원하고 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획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일정 조건을 가지면.
조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얘는 준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비밀은 모두 지식재산인데 에헤 공통점. 얘네 둘을 다 묶으면 어쨌거나 법으로 보호받는 바로 뭐다? 지적재산, 지식의 재산이 되는 것은 공통점이다. 지식의 재산이다. 지식의 재산인데 자, 지식재산인데 정보통신기술, ICT, 줄여서 ICT로 하지 뭐 우리는. ICT는 당연히 뭐야? 정보니까 인포메이션이겠지 뭐. 통신이니까 뭐야? 커뮤니케이션이겠지 뭐. T니까 뭐야? 기술이니까 뭐야? 테크놀로지겠지 뭐. 그래서 ICT. 됐지? 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아하. 이런 특허나 혹은 영업비밀과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뭐다? ICT 산업이다. ICT 산업이고 이런 ICT 산업은 지식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서 최근에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그랬어요. 아하, 얘네들이 뭘 만드는 거야? 다국적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다국적 기업이라는 건 뭔지 알죠? 다국적 기업은 뭐야? 다국. 한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 뭔가를 두고 있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엊그저께 저 미국의 대통령이 왔잖아. 응? 대통령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딜 먼저 가? S사를 먼저 가지. S사 회장을 만나가지고 말이야. 응? 우리나라에다가 이거 좀 해라. 막 이거 하잖아. 그치? 그럼 떠날 땐 대통령만 안녕 막 이거 해야 되는데 어딜 또 가? H사를 또 가지. 그래서 이거 좀 해줘라. 이거 한다고.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 뭐야? S사에서 미국의 회사를 차려서 반도체를 툭툭툭 만들고 H사에서 미국의 회사를 차려가지고 전기 자동차 등등등 툭툭툭 만들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다국적 기업이 되는 거야. 아시겠지? 우리나라가 동남아에다가 S사, L사 막 이렇게 가가지고 뭐 지어놓고도 막 일하잖아. 무슨 말 알겠어? 그런 걸 다국적 기업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이 지식의 재산을 거두는 수입에서 대한 과세 문제. 자, 얘네들의 과세가 문제다. 과세가 뭐가 문제될 게 뭐 있어? 그 기업이 들어와서 거기서 일을 해. 그리고 수익을 얻어. 그럼 너네 수익이 얼마니? 하고 세금을 딱 물리면 되잖아. 근데 요게 왜 문제가 될까? 왜 문제가 될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뭔 문제가 있느냐? 일단은 어쨌거나 첫 번째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건 특허권과 영업비밀 사이에 데칼코마니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용일치로 몇 개의 선택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알겠죠?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이건. 왜냐면 얘와 얘의 차이를 전달해 주는 것이 이 지문의 목표는 아니니까. 이 지문의 목표는 뭐예요? ICT 산업 중 다국적 기업 형태를 띠고 있는 녀석들의 과세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세금 걷어내는, 과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핵심이니까 이게 더 중요하죠.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디지털세를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어허, 뭐 한다고? 과세 문제와 관련하여 요즘 추세가 뭐라고 있다? 디지털세를 물리려고 하는 추세가 있다. 물리려고 하고 있다. 도입을 진행 중이다. 이걸 진행하고 있네. 자, 그럼 디지털세가 뭔지 이제 잡으면 되겠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 디지털세의 특징. 제일 중요한 말. 서술어가 뭐야? 부과하는 세금이다. 어디다가? 수입에다가. 당연한 거 아니네요? 당연히 수입에다가 세금을 물리지. 벌어들인 것에 대해서 소득에다가 물리는 거 아니요. 그치? 근데 어쨌거나 핵심은 얘야. 왜 얘가 중요한지 좀 이따가 나타날 거예요. 디지털세의 배경은 배경. 이걸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왜 이걸 도입하려고 하는지 그 배경이 있다. 이유가 있다. 라는 얘기죠. 그 배경은 무엇이냐? 배경 잡고. 배경은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에 있었다. 아하, 이거 뭐냐면 법인세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법인세가 줄어든다. 야야야야야 법인세. 우리 법인에 대해서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 법인에 대해서 했냐 안 했냐?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법인 했니 안 했니? 했어? 자, 법인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 요거 법인이라는 걸 우리 풀이하면 쉽게 풀이하면 법적으로 인정된 사람. 법적인 사람이야. 법으로 인정된 사람. 그럼 여러분들은 법인이 아니요. 법적으로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인정했어 안 했어? 이걸 왜 법적으로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누가 봐도 사람인데.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사람 취급받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리와 의무를 지게 돼. 여기서 안타깝게 남자로 태어났으면 군대에 가는 의무를 져야 돼. 무슨 말이겠어? 거래를 할 수 있고 거래를 하게 되면 채권과 채무를 지게 돼. 알겠냐? 근데 사람이 아닌데 법적으로 사람 취급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법인인 거야. 이게 보통 뭐냐? 회사들이야. 내가 회사를 차린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내가 회사를 차려. 회사를 무슨 주식회사 차려놓고 법인으로 등록을 해. 등기를 해. 등기. 오케이. 법적으로 나는 법인으로 인정해 주세요. 이 회사를. 그러면 결국 내가 혼자 회사를 차렸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회사에 톡 앉아있으면 여긴 두 사람이 있는 거야. 1인 회사인데 내가 법인으로 등록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있는 거야. 왜? 나라는 존재. 대표이사라는 문 누구 씨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는 거야? 무슨 주식회사가 또 사람인 거야. 그럼 난 은행에서 돈 꿀 때 내 이름으로 꾸는 게 아니라 뭐로 꾸는 거야? 내 회사 이름으로 돈을 꾸는 거야. 그러면 이 은행에서는 당연히 뭘 따져보는 거야? 이 회사가 수익이 어떻게 되고 탄탄한지를 따져서 돈을 꿔주고 말고 하겠지. 그럼 내 회사 이름으로 돈을 꾸면 그 돈은 누가 갚는 거야? 내가 갚는 게 아니야. 회사가 갚는 거야.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서 회사가 갚는 거야. 망했어. 그럼 내 월급에서 갚아 안 갚아? 안 갚는 거야. 회사가 거둬들인 수익에서 갚는 거야. 회사가 거둬들인 수익이 없어. 다 날아갔어. 어떻게? 은행은 돈을 못 받는 거야. 놀랍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다가 딱 망하면 에라이 모르겠다가 걷어치우는 거야.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 그래서 사장님 돈 주세요. 이름 뭐라 그러는 거야? 내 주식회사한테 받아라. 그리고 나는 놀러 가는 거야. 튀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지. 왜? 그 돈은 누가 꾼 거야? 법인이 꾼 거니까. 무슨 말이겠지? 자, 그러면 법인은 법적 사람으로 인정받은 회사에 대하여 세금을 물리는 걸 법인세라고 합니다. 이해됐지? 그럼 사장인 나는 세금을 안 내나요? 내겠지. 어떤 세금을 내는 거야? 내가 받은 월급, 내가 배당받은 배당금에서 세금을 내야지. 살짝 개념 잡혔니? 잡혔지? 자, 그게 법인이에요. 자, 어쨌거나 법인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고 그랬고요. 자,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중요하다. 끝. 재화나 서비스와 판매 등을 통해서 거둔 수입에 재반 비용을 제외한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따단 짜하. 여기 데칼코마니가 있었어. 디지털세는 어디다가 부과한다고? 수입에다 부과한다 그랬지. 근데 얘는 어디다 부과한다고? 수입에서 무엇을 뺀다? 재반 비용을 빼요. 재반 비용을 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윤이 나온다는 거야. 그 이윤에 부과한다는 거죠. 자, 이윤에 부과하고 얘는 수입에 부과하는 거야. 수입이란 건 뭐야? 요거야, 요거. 이해됐지? 그러면 어떤 게 세금을 더 많이 뺏어갈 수 있을까? 요게 뺏어가기 많이. 그렇지. 내 수입이, 이 회사의 수입이 100억이에요. 근데 100억의 물건을 팔았으나 내가 비용이 50억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윤은 얼마가 되는 거야? 50억이 되는 거잖아. 내 말 오케이? 이해됐지? 50억이 되는 거야. 그럼 10%를 받는다 그러면 얘는 얼마를 받아야 돼? 10억을 받지. 10%를 받는다 얘 얼마를 받아야 돼? 5억을 받게 되잖아. 이해됐지? 그러니까 법인세로 때리는 것보다 디지털세로 때리는 게 훨씬 더 많이 세금을 걷어낼 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감 잡았지? 아, 법인세 하니까 이윤에서 가져가니까 좀 줄어드는구나. 그래서 야, 너 수입에서 때릴게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 뭐야? 아, 그래요. 이런 거 하는 거지.
무슨 말에서 내 비용은 들어간 돈이지 내가 번 게 아닌데 왜 거기 이것까지 때려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그럼 왜 이걸 때리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단락. 자, 밑줄 친 기억 있어. 많은 ICT는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의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 아하, 어떻게 한다고? 자, 법인세가 낮은 국가의 자회사, 본사 아닌 거, 본사가 아닌 거, 본사는 미국에 있고 싱가포르에다가 자회사를 차린 거야. 그러한 자회사에다가 뭐 한다고?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의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 이윤을 여기다가 몰아. 그 방식으로 뭐 한다고? 법인세를 요 녀석 지금 중요한 거 요거 회피한다는 거야. 뭔 소리야? 예를 들어줍니다. 자, 예를 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서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의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한다. 그 결과 Z사는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아, 어렵다. 그럼 우리 뭐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윤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제일 중요한 말은 여차 저차 해서 이윤을 최소화한다는 거예요. 최소화한다. 이해됐지? 이윤이 적어야 세금이 줄어들잖아. 50억을 내가 25로 다운시킬 수만 있다면 이윤을. 무슨 말이겠어요? 이윤을. 그럼 뭐야? 5억 내던 걸 2억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매번 개인도 세금을 낼 때는 뭐가 관건이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비용을 털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이겠어? 선생님이 1년을 딱 일을 하고 5월에 세금 신고를 하는데 세무사한테 내가 뭘 하냐면 세무사가 이제 연락이 오지. 선생님, 세무 신고하실 때 됐어요. 자료 좀 보내주세요. 그럼 뭘 보내냐면 내 카드 명세를 다 보내. 주로 우리 와이프가 썼겠지만 카드 명세를 싹 끌고 보내. 내 카드 명세를 싹 끌고 보내. 그럼 이 사람이 이걸 보고 뭐 하는 거야? 이걸 보고 요거 비용 하는 거야. 그래서 아우 이 아저씨 뭐야? 소고기를 40만 원어치를 어느 날 사 먹었네. 요거를 업무상 애들을 사준 거랄까? 탁 바꿔버리는 거지. 무슨 말이야? 그런지 안 그런지는 나도 몰라. 그들의 내막은 나도 모르는데 예를 들자면 뭐 말해서 그럼 내가 100억을 벌었는데 소고기 내가 알고 보니 마누라랑 사 먹었어. 근데 이걸 애들 사준 걸로 탁 탈바꿈 시켜버리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어떻게 하는지 나도 모른다. 그래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소득이 내 이윤이 줄어드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근데 그런 것을 해낼 능력이 나는 없지. 법적으로다가 얘를 어떻게 털어낼 수 있는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난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세금을 많이 내는 거지. 이해됐어? 응. 자, 그래서 세무사한테 돈을 주고 그걸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근데 어떤 세무사들은 그걸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걸리는 거야. 그지? 근데 걸리는 게 바로바로 걸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10년 동안 세금을 냈는데 10년 후에 띵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거지. 선생님 잠깐만 오세요. 왜 그랬어요? 그럼 가면 10년 동안 세금이 이상하더라고요.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래 놓고 그걸 다 추징을 하는 거지. 10년 동안 10억은 더 내셔야 되는데 안 내셨네요. 10억 내놓으세요. 번 거 다 썼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성실하게 법에 딱 맞게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거나 요걸 한다는 거야. 근데 이 중간에 얘기가 쫙 그냥 읽다 보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 근데 간단한 거야. 자, 일단 A국이 ICT 다국적 기업이 Z사가 있어. Z사가 있다. Z사가 있어. Z사가 A국에다가 B국에다가 각각 뭐를 마는 거야? 자회사를 만드는 거지. 근데 A국이 법인세율이 높다 그랬냐?
그치? A국이 법인세율이 높아. 여기가 법인세율이 높아. 그래서 얘는 20%를 가져가고 얘는 10%를 가져간다고 칩시다. 반대냐? 여기가 높아? 그럼 여기가 10%고 여기가 20%다. 치자. 법인세율이. 이해되지? 그럼 기본적으로 자회사를 어디다 만들고 싶겠어? A국에다 만들고 싶겠지. 근데 B국에 만들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무슨 말이지? 여기가 노동력이 싸거나 아니면 여기가 교통의 중심에서 여기서 만들면 착착착착 전 세계로 뿌린다거나 여차저차 이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뭘 주냐면 저기 있었던 특허에 대한 무엇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A국의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한 그걸 뭐라 그랬냐면 뭘 부여한다 그랬어? 특허 사용 권한. 여기 사용권 여기다 줘. 딱 본사. 자, 미국에 있는 본사에다 주지 않고 왜 굳이 미국을 해? 한국에 있는 본사에다 하지 않고 무슨 말이겠지? A국에 있는 자회사가 특허 사용 권한을 갖게 해줘. 이해됐지? 근데 얘가 여기서 100억을 벌었어. B회사가 이 나라에서 B쪽에 있는 자회사가 100억을 벌었다. 그럼 세금 얼마 내야 돼? 20억을 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특허를 얘가 사용한 거야. 그러면 특허 사용권에 대한 로열티를 사용료를 어디다 줘야 돼? 여기다 줘야 되지. 내 말이 이해됐어? 이해됐어? 여기다가 얼마 줄까? 50억을 줬어. 그럼 얘 수입이 갑자기 얼마가 된 거야? 요게 여기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요게 수입인데 여기다 50억을 딱 던져줬으니까 얘는 뭐가 될까? 재반 비용에 들어가겠지. 비용 처리가 되는 거잖아. 이해돼서 그럼 100억의 수익에서 빼기 50억 하면 수입 빼기 재반 비용하여 얘네들이 이윤이 얼마가 되는 거야? 50억이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온 거야? 이윤이 최소화된 거지. 그럼 아까는 20억을 내야 되지만 반으로 줄어들어서 10억이 되는 거지. 세금이 줄었지. 그러면 이 B국의 입장에서는 이놈의 자식들이 여기서 저 사업을 해놓고 말이야. 응? B국 요걸 여기다 탁 넘겨주는 바람에 법인세를 반으로 확 깎아버렸네. 이 나쁜 놈새끼들. 안 해. 우리 뭐 할 거야? 디지털세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0억에 그냥 때려버리는 거지. 다 감 잡았어? 다 감 잡았지? 이해됐지? 그러면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원래 얼마였지? 20억을 내야 될 걸 10억으로 줄였으니까 Z사 자체, 본사 전체의 수익이 늘어나고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만들어지는 거야. 다 알아먹었지? 이해됐지? 자,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라도 디지털세 도입에 방어적이다. 자, 이건 뭔 소리냐면, 자, 뭐라고요? 이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Z사, 이 Z사 같은 애들. 본사 보유국은 디지털세를 때리려고 해도 디지털세는 어쨌거나 법인세보다 더 센 세금이야. 때리려고 해도 이거 때리면 얘네들이 안 할래 하고 떠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러면 무엇을 잃게 돼? 이 산업에 있어서 주도권이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야? 안 할래 나 이런 거 디지털세 안 할래 이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야. 본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내 말 다 알아먹었어요? 알아먹었어요? 옛날에 저 대통령 중에 저 미국의 저 트럼프라고 멋있는 아저씨 있었잖아. 그렇지? 누가 보면 너 해고야 막 이렇게 해서 유명한 아저씨. 무슨 말이겠지? 그 아저씨가 뭘 했었어? 자국의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간 것을 다시 되돌리려고 노력을 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세금 적게 내서 외국의 기업들을 유치한 걸로 유명한 나라가 아일랜드야, 아일랜드.
우리나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예요. 세금 많이 안 걷어요.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럼 애플 같은 게 이렇게 턱 하는 거야. 가서 거기서 공장 만드는 거야. 세금 적게 내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지? 응. 자, 그럼 아일랜드 같은 나라도 사실은 뭐야? 세금을 적게 매기는 나라로서 그 상황을 유지하고 싶겠지. 무슨 말이겠어? 이 새끼들 세금 많이 안 내 하더라도 뭐는 이득이 돼? 고용이 창출되잖아. 여러 가지 고용을 만들어내니까. 이에 대해서 척박한 탕에서 야, 우리 맨날 감자만배 캐먹고 있는데 니도 와. 이렇게 된다는 거지. 내 말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몇 년 전에는 그 각국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법인세를 몇 %까지는 모두 하자라는 그런 약속을 하려는 노력이 있었었어요. 뭔 알겠지? 니네는 너무 세금 약해. 세금 좀 세게 해. 우리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잖아. 이런 걸 한 적도 있었다. 자, 그럼 끝났고요. 자, 마지막 단락하겠습니다. 자, A 부분.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를 할 수 있다. 아, 지금까지 뭐야? 첫 번째 문제점은 뭐였냐면 법인세가 떨어지면서 법인세가 많이 안 거치면서 디지털세, 즉 수입에다 매기는 세금을 매겨야 되겠다라는 움직임, 과세의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문제예요. 지식재산 보호. 자, 이거는 뭐 다 이해됐을 테니까. 자,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보호. 보호가 또 중요한 문제이다. 두 번째. 자,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얘기예요. 자, 지식재산 보호. 그건 뭐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고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이거 뭐야? 데칼코마니면서 관계 정리지. 경제나 과학에서 과학기술에서 주로 잘 등장하는 우리가 화살표로 정리했을 때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 됐지?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자, 보호가 약할수록. 지식재산의 보호가 약하면 약할수록 다음 단계. 이거 항상 이렇게 정리하지. 지식의 창출이 창출에 끌어당기는 거, 끌어들이는 거. 유인이 어떻게 돼? 약해지고. 무슨 말이겠어? 내가 내가 웹툰을 대박 웹툰을 그린 거야. 근데 이 지식 재산을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잘 보호를 못 해줘. 그래가지고 내가 A에다가 올렸는데 이 녀석이 뭐야? 이 사이트 저 사이트에서 다 무료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젠장 나 안 그래!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창조력이 맛이 갑니다. 자, 그래서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따단 다 떨어지네. 항상 우린 화살표를 하면서 계속 떨어지는 관계를 한목에 정리해 주시면 돼요. 반대로 보호가 강할수록 따단. 자, 이거 뭐야? 보호가 강하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데칼코마니이기 때문에 반대가 되겠지. 얘는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겠죠. 이해됐죠? 그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요건 그렇고 뭘 설명하냐면 보호를 하게 되면 이런 말을 해요. 보호를 하게 되면 접근을 막아서 소수의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된다 그랬어요. 아하. 접근이 쉽지 않아서 접근이 잘 안 돼. 그래서 소수만이 가격이 올라가 혜택을 받게 된다. 소수의 혜택이 강화된다. 이런 얘기죠. 일장일단이 있는 거야. 각자 다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이게 손해가 발생한다니까 보호를 너무 안 하다 보면 이렇게 손해가 발생하는데 전자로 발생하는 손해를 우린 뭐라 그러냐면 바로 뭐라 그래서 유인 비용의 손실이 생기고 후자로 발생하는 손실을 뭐라 그래도 접근 비용의 손실이 생긴다 그랬어요. 아하,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죠. 유인이 잘 안 되니까 유인할 수 있는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오케이. 그 다음 뭐야? 접근이 잘 안 되니까 접근할 수 있는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양쪽에 각각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얘기야.
이랬지?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자, 재산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 아하, 둘 다 손실이니까 이 합이 최소가 되는 상태에서 해주면 돼요. 이렇게 된 거지. 다 됐지? 간단하지? 간단하지? 자,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나와요. 또 한 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자, 그 다음 각국은 그 수준의 자국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자, 이렇게 최소가 되는 상태로 우리는 어느 정도 지식재산을 보호해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나라마다 다른 정도의 수준이 필요하다는 거야. 오케이. 자, 어떻게? 자,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좀 뭐라고? 아하, 또 관계. 국민소득이 크면 클수록 보호의 정도가 더욱더 커진다. 이런 얘기야. 됐어? 비례관계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나라니까 보호의 정도가 굉장히 강한 나라이겠네. 그렇지. 문화적으로도 발전되어 있고 기술적으로도 발전되어 있으니까 이런 지식재산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나라잖아. 그렇지. 오늘 뉴스 보니까 뭐 또 송강호 아저씨가 칸 영화제에 가서 나무 주연상을 또 타셨더만. 알겠지? 근데 독특한 건 뭐야? 감독이 일본인이죠. 특이하지. 일본인이 우리나라에서 왜 영화를 만들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은 문화적으로 억압이 심한 나라예요. 정체된 나라예요.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왜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지 아세요? 창의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은 나라예요. 그래서 맑고 깨끗한, 완전히 모든 만화가 맑고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쪽이 나은 거야. 그래서 막 뭔가 우리나라 막 기생충이나 막 이런 남들이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는 영화를 만들잖아요. 뭔 말인지 알지? 남들이 그 영화를 보면 무슨 생각했어? 야, 한국은 사람들이 다 지하에 사냐? 막 이럴 거 아니야. 무슨 말이겠어? 한국은 막 저런 살인사건 막 나고 그래. 부자들이 막 저런 어우, 이상한 나라야.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진 않아, 당연히. 다 그 모양을 보고, 그 영화를 보고 자국의 문제들을 떠올리지. 자본주의 국가들은 전부 다 자본주의 병폐. 우리도 비슷하지. 이걸 정말 극단적으로 정말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군. 야, 쇼킹해. 막 이러고 있지. 한국 이상한 나라야. 이러진 않는다고. 오히려 문화 강국이다. 표현의 자유다. 무슨 말이겠지? 저 뭐지? 최근에? OTT에 나왔었던 괴물인가? 뭐지 그거? 막 사람 타서 없어지고 막 그거. 제목을 까먹어. 지옥이구나, 지옥. 지옥. 괴물은 옛날에 저 송강호 씨 나온 영화였구나. 그렇지. 내가 엄청 재밌게 2번이나 극장에서 봤던. 자, 근데 어쨌거나 그 지옥이 나왔을 때도 극찬을 했단 말이야. 왜 극찬했냐면 이거 되게 민감한 얘기잖아. 왜냐면 종교적인 거예요. 그럼 종교인들은 이거 딱 보잖아요. 이런 우리 주께서 아멘 막 이거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외국에선 쇼킹한 거야. 야, 얘네들은 막 이런 걸 막 만드는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영화들을 막 만들어내요. 그런 영화들 만들어낼 수 있어. 근데 일본에서는 그런 게 안 돼. 억압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보수 정권이 계속된 나라이기 때문에 억압당해. 그러니까 전부 다 뭐야? 조금이들 나가서 하고 돌면 변해가지고 청해사드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니메이션을 막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 감독 하다가 에이 때려쳐 애니메이션 만들어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역량 있는 감독들이 뭐 하고 싶은 거야? 한국에서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슬슬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이겠어? 이데스. 그럼 우리나라 기획사에서 저 사람 진짜 잘하는데 야, 송강호 씨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그 영화를 일본의 영화라고 생각할까? 아니지. 한국의 영화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이제 문화 강국인 거야. 그럼 우리나라 같은 데는 뭐야? 소득도 올라가고 문화의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보호가 강하다 이런 얘기야. 강하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소득. 근데 이거 뒤집으면 뭐야? 국민소득이 낮으면 보호가 약할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가 되는 특이한 건 뭐냐면 아주 만만이야.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의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재산의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름을 시사한다. 무슨 얘기야?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보호 수준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최저 수준에 있던 애들은 갑자기 어떻게 된다는 거야? 쑥 낮아졌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지. 이에 대해서 오히려 얘가 최저 수준에 있다가 올라간 애들은 최저 수준의 애들보다도 더 낮은 상태. 무슨 말 알겠어? 추리해서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런 것 같아. 문화가 딱 갑자기 문화 수준이 올라가고 지식적인 재산들이 막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이걸 물밀듯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니까 지킬 법제가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이것을 일단은 풀어서 사람들을 꼬이게 만든다거나 뭐 이런 작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하여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다 정리됐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거나 요거였어요. 요거. 디지털세는 수입에, 법인세는 수입에서 재반이라는 건 전체를 말하는 거야. 전체 총 들어간 비용을 뺀 이윤에다 미긴다. 그래서 얘를 키워서, 그치? 얘를 줄이는 꼼수를 쓰기 때문에 여기다가 막바로 때리는 디지털세를 만들어내려고 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그 다음에 화살표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정리하는 거. 그거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보세요. 이해됐죠? 자, 그렇게 하고 문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잠깐 쉬었다 하죠. 문제는 잠깐